그리고 주한미군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14개 국가 수출하는 K9의 마지막 목적지가 또 미국이니까요. 네, K9MH라고 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네. 올해 완성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테스트를 하려고 보내는데 아마 미국 시장까지 이제 개척이 완료된다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서 이제 K9이 명성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제가 사실 미국 현지에서 특파원님, 이제 우리 군이 이 합동 화력 훈련하는 게 이번엔 처음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훈련일까요? 네, 합동 화력 훈련은 원래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주요 전력이 한 자리에서 실사격을 실시하는 한국군 최대 규모의 통합 화력 시범 훈련인데 네. 1986년 이후 매년 이어져 왔다가 네. 코로나 시기에 좀 중단이 되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번 2026 훈련은 역대 13번째 화력 훈련 시범에 해당돼서 오랜만에 재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적 재래식으로 뭐가 쾅쾅 쏘고 터지고 이런 것만 선보이다가 이제는 이게 좀 올라가서 쏘고 터지는데 이게 AI 그다음에 무인 전력이 어떻게 미래전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좀 세심한 고민도 들어간 이런 화력 시범 훈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 참가군단을 모집해가지고 저희 일반 시민들도 보시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K 방산의 위상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만 참가하신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각 대사관대 해외 무관분들도 네, 많이 네. 오셨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K 방산의 위력이라든가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고 가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준비하려면 그다음에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6 합동 화력 훈련은 어떤 목적으로 이게 기획이 된 걸까요? 그리고 규모가 뭐 사상 최대였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규모가 사상 최대인 것도 맞고 네. 이제 보통 합동 화력 훈련이라는 게 목적이 훈련의 목적도 있지만 이쪽은 데몬스트레이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그 강력한 화력과 무기 체계를 북한 군들한테 이제 압박이라든가 억제의 효과를 내보기 위해서 이런 홍보가 시작이었다면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K 방산의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항공전력이라든가 경전투기 이런 폭격의 위력들을 보면서 그 라이브 파이어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이런 성격이 있었어요. 아, 이른바 일단 일종의 쇼케이스라고 보면 네. 되군요. 아.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런 합동 화력 훈련은 이제 그 새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이제 첫 해 혹은 그 다음에 실시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 수립하고 처음 실시된 훈련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18일, 5월 21일 그리고 28일 본훈련 등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실시했고 네. 이제 27개 부대의 장병 1,400여 명, 그 다음에 96종. 무려 457대의 항공기 지상 장비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합동 화력 훈련의 공식적인 목표는 첨단 과학 기술 기반 합동 전력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K 방산 무기 체계의 실전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이런 행사로 기획됐다고 하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AI를 연동한 드론 부대가 이제 미래전의 시나리오를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걸 현장에서 보긴 했었습니다. 좀 더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합동 화력 훈련에서 그 드론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미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이번 합동 화력 훈련 시범이 가장 드론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거든요. 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합동 화력 훈련은 이 좀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방송처럼. 그런데 네. 그 프로그램이 실전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네. 항상 우리나라의 그 승진 훈련장에서 하는 합동 화력 훈련은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방어 작전과 공격 작전. 네. 이게 우리나라 작계랑 연관이 돼 있어요. 네네네. 우리나라 작전 계획 5027, 5029 등 네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북한을 먼저 이제 선제 공격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 북한이 우리나라를 먼저 침공했을 때 이걸 일단 북한의 우선을 이제 그 주력을 방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역습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탈환하고 올라가는 이 항상 계획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합동 화력 훈련도 그 계획에 맞춰서 항상 방어 훈련 후 역습하는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AI와 인공지능 무인 체계가 들어가는 게 작년과 달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드론을 활용한 미래전 시나리오에서 어떤 게 달라졌냐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드론의 숫자랑 수량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2023년 합동 활용 훈련도 갔었는데 그때 동원된 무인 체계는 사실 대대급 무인 정찰기 니모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해서 던지는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들어갔죠. 그냥. 해가지고 그 현장 창급 부대에서 드론을 활용한 건데 이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근접 정찰용 드론, 군집 드론들이 나가지고 이제 드론 떼가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의 한 30대 이상의 드론들이 동원됐다. 이것도 있고 본훈련의 이제 방어 작전에서 이게 드론이 많이 쓰였는데 저기 기습 공격한 것을 AI와 드론을 사용해서 방어하는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자폭 드론, 군집 드론, 정찰 드론이 표적 획득한 그 정보에다가 그 적을 진지라든가 아니면 빼앗긴 그 곳에다가 그 드론을 사용해서 그 반격하는데 이때 폴란드에서 들어온 워메이트라는 자폭 드론이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절충 교육으로 들어왔었죠. 우리가. 맞습니다. K2 전차를 이제 구매했을 때 우리가 폴란드 측으로부터 구매해야 되는 그 사용 중에 한 게 이 자폭돌인데 이 워메이트는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리비아 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10여 년 이상 실전에서 운영이 확인된 좀 신뢰성 있는 자폭돌입니다. 요게 이제 진지에 직접 타격해가지고 이제 폭발성 탄두를 하는 거 이것도 보여주면서 반격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다족형 보행 로봇과 폭발물 탐지 로봇들이 이게 투입됐습니다. 제가 저도 봤습니다. 그 장갑차 뒤 문이 열리면서 진짜 미래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제 막 걸어다니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부대원들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네, 여기서 다족형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병들이 정찰 작전을 시작했을 때 선두에 서서 보병 대신에 적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이런 임무를 했고 폭발물 탐지 로봇은 그거 혼자만 투입된 게 아니라 K-21CV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제차가 나온 공병 전투차량에 탑재돼서 적의 지뢰지대랑 그 급속 폭발물이 설치된 것에 그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투입되는 겁니다. 그 장면들이 이제 실제 운용되고 그리고 이제 지휘석에서는 단순히 그냥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지휘를 받고 정찰 자산의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와 통합된 미래전 체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 무인 체계랑 AI가 합격인 거. 물론 AI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들을 이제 AI 인공지능 지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선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합동 화력 훈련이잖아요. 화력 훈련 시범인데 화력이니까 화력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번 이제 지상 무기들이 어떤 것이 좀 이제 있었나요? 저 현장에서 보이는 것도 있었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훈련장에서는 그 위력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 지상기동 전력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K2 전차. 전차였죠. 예. 그다음 K-21 보병 장갑차. 그리고 이제 K-30 비호복합 이렇게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120mm 활강포를 사용해서 강력한 그 장갑 관통력을 가지는데 이거를 유감없이 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쏘는 거를 보여줘서 사실 저도 그 현장에서 봐서 영상을 찍으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마개 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자료 영상을 보는 거랑 그 현장이 너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소리가 달라요. 그렇죠. 예. 이게 전차포가 터지면서 사격하는 소리에서 그 음파나 충격파가 귀를 때리는 걸 이거를 녹음을 해서는 재현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셨겠고 K-21 보정 전투차 이게 40mm 기관포라 해서 기관포가 좀 위력이 약하다 생각하는데 40mm 기관포를 보시면 완전 사람 팔뚝만 합니다. 그럼요. 엄청 커요. 예. 그게 이제 3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사격하는 건데 그리고 K80과 그 다음에 차륜형 장갑차라든가 이제 K2와 연계된 기계화 제대가 돌격하는 그러니까 행사장 밑에서 적 진지를 향해서 돌아가는 걸 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K2 전차에. 네. 첫 번째로는 그 해병대 깃발을 단 K2 전차 등장했어요. 드디어 우리 해병대한테도 K2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지금 현재 정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제 해병대 전차원분이 육군 전차를 약간 빌리고 이제 깃발한 건데 곧 이제 그 이제 K2 전차가 이제 해병대용으로 생산된 이런 소요가 결정된 상황이어서 해병대도 전차 전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병대랑 육군이 K2 전차랑 그 다음에 K808 장갑차 그리고 이제 KAAV 상륙 돌격 장갑차 여기 합동으로 작전한 거 보여줬고 그리고 K2 전차에 또 신기한 장비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게 좀 보였습니다. 지금 영상 뒤에 보시죠. 이 콥트 아머라고 해서 이제 위에 이제 뭐 망 같은 걸 씌워놨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천막 장갑 뭐 이런 게 부르는데 실제 명칭은 아니고 이게 위장막과 이제 철사 프레임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쌓아주는 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전장의 교훈을 반영해서 이렇게 새롭게 그 전차 장갑에 추가적인 장갑이 K-21 장갑차, K-30 그다음 대공포 그리고 K2 전차에 장착되었어요. 여기 원리가 뭐냐면 자폭 드론들이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주로 RPG-7 수류탄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장갑과
접촉을 해가지고 터져야지 위력이 네. 강해지는데 이런 철망이라든가 이 위장막으로 이제 이렇게 전차를 둘러싸면 그 닿기 전에 사전에 원거리에서 폭발되면 장갑 관통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의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적으로 개조를 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접고 이제 파라솔처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파라솔이나 뭐 천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증명이 된 거를 우리 한국군이 잘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 전차들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군도 이런 걸 비슷한 걸 했었는데 실전에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증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완벽한 그건 아니죠, 사실. 네, 사실은 이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현재는 EFV 그러니까 자기 단두탄두라는 신형 탄두가 요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 탄두가 돼 있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이중 탄도도 있고 어떻게 되냐면 생긴 거는 이제 대전차 유탄이 똑같이 생겼는데 걔가 운동 에너지를 갖춰서 멀리서 쏴도 약간 철갑탄 같이 그러니까 되는 뚫고 들어가는군요. 뚫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장갑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차세대 그 능동 방어 그렇죠. 장비 능동 방어 장치.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드론이 얼마나 이 전장에서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훈련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규모 드론을 활용한 합동 훈련을 하는 건 요번이 처음이었단 말이죠. 뭐 굉장히 뭐 미래전에 잘 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시기가 다소 좀 늦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거든요. 네, 물론 그 지적도 저는 이제 동감을 하고 대신에 늦은 만큼 열심히 또 준비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네. 가령 어떤 게 있었냐면 이번에 대공 사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드론이 정말 위협적이니까. 네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비호북합이라든가 천호 대공 자주포 이것들이 이제 대공 사격하는 것도 있었는데 네. 또 특이할 만한 게 뭐였냐면 K-21 장갑 장차 요것도 대공 화력으로서 잘 활약했다. 어떤 게 있냐면 K-21 장갑차의 40mm 기관포는 사실 그 해군에서 씁니다. 네네. 보포스 40mm 포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해군과 육군에서 같이 쓰는 탄 중에 3P탄이라는 대공 전용 탄두가 있어요. 얘는 적기가 근접해 있을 때 알아서 터지는 근접 신강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사용해 가지고 K-22 장갑차가 적 드론을 만났을 때 요격하는 훈련도 이제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K-22 장갑차나 K2 전차가 이제 같이 다니고 이런데 이런 작전에서 드론의 기습 공격이 왔을 때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좀 미리 드론을 좀 탐지하고 좀 정밀하게 드론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현장과 시범에서는 사실 이제 드론 탐지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을 보였고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무인 지상 차량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선을 보였던 것 중에 셰르파라고 하는 네, 이제 그 무인 지상 차량이 무인 다목적 유틸리티 차량이 예,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부상병인들이나 물자리 실어놨는데 거기에 드론 탐지 레이더를 싣고 같이 다니면서 드론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다닐 예정입니다. 그런데 좀 더 미래에는 차세대 장갑차, 차세대 전차, K3 전차라고 하거나 아니면 NIFV라고 하는 장갑차는 스스로 드론 탐지 레이더를 달고 마치 지상에서 이지스 구축함처럼 드론에 대한 다층 대공 방어막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전차 대대면 천하무적이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하지 않고서는 현대 전장에서 좀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동 화력 훈련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다만 올해 제가 이제 보고 싶었는데 약간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하드키 드론이 등장이 없었다. 네, 이게 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라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하드키 드론은 지금까지 여러 이제 기관총이라든가 총으로 드론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으로 드론을 쏴 그렇죠.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이미 개발 중인데 네. 이제 다음번 활용 훈련에서는 그것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정말 획기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포방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병과 방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나왔었는데 특히 K9 자주포가 이제 현장에서 관객들은 볼 수 없었지만 후방에서 K9 자주포의 화력이 이제 그 훈련장 타겟에 이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와 했었거든요. 자, 이 K9 자주포 이번에도 유감없이 그 실력을 발휘했었죠.
맞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접 사격하면 너무 피해 소리가 커가지고 좀 떨어진 위치에서 발사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격 표지판에 맞는 것만 이렇게 봤는데 화력이 정말 엄청나다. 특히 TOT 사격을 보여줬습니다. 타임온 타깃이라 해서 각도를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탄이 동시에 탄착하는 이런 거에서 소리가 너무 컸고요. 개인적으로 폭격도 인상 깊었지만 이게 K9의 포격이 정말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K9은 14개국 이상 수출된 베스트셀러 자주포로서 여기 지금 현장에도 K9 운용국가에서 오는 무관들이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보고 가시고 그리고 주한미군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4개 국가 수출하는 K9의 마지막 목적지가 또 미국이니까요. 때문에. 미국이 지금 차세대 자주포 계획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예, 그 차륜형 자주포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K9 그대로 오리지널로 가는 것도 있지만 K9 MH라고 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올해 완성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테스트를 하려고 보내는데 아마 미국 시장까지 이제 개척이 완료된다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서 이제 K9이 명성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제가 사실 미국 현지에서도 미국 기자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저희 선배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이스라엘이 워낙 그 미국 방산에서 장악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로비도 잘하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이스라엘지를 선택하기 위한 들러리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스라엘이 앞서 나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맞는 말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만족하지 않고 세일즈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공장을 만들어서 시그마라는 자주포거든요. 이 자주포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유사하게 현지 공장 생산 그다음에 현지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다 제안하고 있고 성능은 또 우리가 그 이스라엘제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동 화력 훈련에 실제로 그 화력 시범을 보이진 않았지만 지상에서 전시한 그 여러 가지 장비 중에 우리 차세대 무기들도 꽤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걸까요? 네, 우선 이제 차세대 장갑차라 할 수 있는 NWAV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이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건 현재 우리 군이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수출할 땐 약간 좀 힘들어요. 이게 방어력에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페루에 수출이 됐는데 페루 수출 버전도 우리 국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지뢰 방어 장갑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주 중장갑 차륜형 장갑차 그다음에 미래형 장비를 넣은 게 NWAV입니다. 30mm 기관포나 능동 방어 시스템 이렇게 장착하고 실제로 보면 K808보다 훨씬 커요. 거의 K2 전차보다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공개를 하고 이제 기동 시험처럼 보여준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받은 게 이게 민간 그 공개된 언론 공개에서 처음 공개된 게 있습니다. 바로 KAAV2 차세대 상륙 기동 장갑차입니다. 이 차세대 상륙 기동 장갑차는 지금 현재 KAAV가 수상 속력이 7km인데 비해서 지금 20에서 30km 이상 아주 고속으로 갈 수 있는 뭐 4배 정도 올랐네요. 고속 기동 상륙 작전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EFV를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정작 미국은 이걸 개발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이런 고속 상륙 장갑차를 가진 나라 혹은 개발 중인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유일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제 KAV는 이제 30mm 무인 기관포를 가지고 화력도 강해지고 이제 한 개 소대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활약이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시된 그 지상 전시품 중에 그 LAH 소형 무장헬기도 지금 계속 이제 우리 군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저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비행 시범이라든가 화력 시범에서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다만 이제 좀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해결되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네요. 근데 제가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공중 그 화력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론 비행기가 나와서도 와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헬기가 나와서 이렇게 그 퍼포먼스 보였을 때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아파치 헬기의 기동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정도 기동 우리 미르원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K방산 제품 말고도 우리 군이 운영 중인 AH-64 아파치 헬기가 공격과 방어 작전 둘 다 이제 방어 작전이나 호위 작전 이런 걸 선보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관람석 앞에서 기동 비행 한 것도 있고 이제 사격도 한 것도 있는데 약간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제 그 체포 작전처럼 친누크 헬기랑 아파치가 팀을 이뤄가지고
그 치누케이가 이제 적진에 가정된 데서 이제 착륙을 하고 이런데 아파치가 호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언젠가는 참 우리나라 차세대 핵이랑 그다음에 소형 무장의 핵 이런 것도 팀을 짜서 비슷하게 이제 시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 시범에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공중전력 말씀을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 우리 공중전력 시범에 뭐 F-15나 뭐 F-16, KF-16, 그다음에 뭐 F-35 이런 것도 많이 와서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KF-12 보라매가 뭐 실제적으로 무장을 투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와서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이거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